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박은혜 여사의 낡은 거실을 비췄다. 시간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 못 이루고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딸 수진이 며칠 전 주고 간 중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이른 평생 처음 만져보는 요상한 물건이었다. 엄마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소식 좀 보시라고요.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카카오톡이라는 것과 페이스북이라는 것의 사용법을 간략히 알려주고는 바삐 돌아갔다. 박은혜 여사는 혼자였다. 교사였던 남편은 1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딸 수지는 서울에서 재 가정을 꾸리고 정신없이 살았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든 딸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이 소도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단독주택은 이제 그녀에게 너무 넓고 적막하기만 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잠시 돌보고 간단히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깜빡 잠이 드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다. 가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또래들과 화투를 치거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스마트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은혜 여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페이스북 친구 추천 목록이었다. 낯선 이름과 얼굴들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이런 걸 다 뭐에 쓴다니. 혀를 차면서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때 유독 눈에 띄는 프로필 하나가 있었다. 마이클 스미스, 외국인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점잖고 지적인 인상의 서양인이었다. 배경으로는 아름다운 유럽의 어느 강가 풍경이 보였다. 박은혜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 외국인이라고는 미군 부대 근처에서 얼핏 본 것이 전부인 그녀였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누가 말을 걸겠어. 피식 웃으며 화면을 끄려던 순간 알림음과 함께 메시지 창이 떴다. 안녕하세요, 박은혜님. 저는 마이클 스미스라고 합니다. 혹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유창하지만 어딘가 딱딱한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한 한국어였다. 박은혜 여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이 밤중에 웬 외국 사람이 나한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망설이다 더듬더듬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앞으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였다. 마이클 스미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남자는 박은혜 여사의 삶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스며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다정한 안부 인사를 보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은혜님.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깍듯했고 박은혜 여사가 서툰 타자로 보내는 짧은 답장에도 길고 정성스러운 답을 보내왔다. 그는 자신이 아일랜드 출신의 은퇴한 건축가이며 아내와는 몇 년 전 사별했다고 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현재는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곳을 찾던 중 우연히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전통 건축과 소박한 자연 풍경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박은혜 여사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그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듯한 말들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그녀의 소소한 일상, 텃밭에서 가꾼 채소 이야기, 가끔 찾아오는 딸 수진과의 짧은 만남 같은 이야기들을 지루해하지 않고 들어주었다. 오히려 은혜님의 삶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소박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해받는 느낌이 박은혜 여사의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셨다. 그녀는 마이클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의 메시지가 도착하면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마이클은 박은혜 여사를 나의 장미,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박은혜 여사는 그런 호칭이 낯간지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가끔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라며 늠름한 모습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고 아름다운 아일랜드의 풍경 사진과 함께 시적인 글귀를 보내
박은혜 여사의 감성을 자극했다. 박은혜 여사는 마이클을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외로운 황혼에 찾아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평소보다 조금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은혜님, 사실은 제가 요즘 작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박은혜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마이클 씨?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급히 물었다. 마이클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한국으로 오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행이 몇 달이나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아주 잠깐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은혜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박은혜 여사는 갈등했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줘 본 적도 거의 없는 그녀였다. 하지만 마이클의 실망한 듯한 목소리와 간절한 부탁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정도는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데. 그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되지 않는 유산 중 비상금으로 고이 모셔두었던 돈이 떠올랐다. 약 50만 원 정도였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마이클은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은혜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답했다. 박은혜 여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다. ATM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그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마이클이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화면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자 박은혜 여사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잘한 일이겠지.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마이클은 곧바로 은혜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박은혜 여사는 그 메시지를 보며 불안감을 애써 지웠다. 첫 번째 송금이 있고 난 후 마이클은 박은혜 여사에게 더욱 다정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나의 천사, 은혜님이라며 달콤한 말을 속삭였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늘어놓았다. 함께 한옥에서 살며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꿈 같은 미래를 그렸다. 박은혜 여사는 그의 말에 취해갔다. 현실의 고독과 무료함은 마이클이 만들어주는 환상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클은 또다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였다. 지병인 심장병이 도져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보험 처리가 늦어져 당장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듯한 사진,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와 함께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은혜님 없이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의 애원은 박은혜 여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미 한 번 돈을 보내본 경험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마이클에 대한 연민과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박은혜 여사는 이전보다 더 큰 금액인 200만 원을 주저없이 송금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도 박은혜 여사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마이클만 건강해져서 한국에 올 수 있다면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이클의 요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추가되었다. 한국에 설립하려던 작은 문화교류재단에 문제가 생겨 급히 자금을 막아야 한다 등등. 그의 긴급 상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때마다 박은혜 여사는 그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노령연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딸 수진에게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데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니라며 애둘러 돈을 부탁하려다 수진의 단호한 거절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수진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평소 전화도 잘 안 받던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졌고 안색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가끔 집에 들르면 예전과 달리 돈 이야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을 보이기도 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누구한테 돈이라도 빌려주신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박은혜 여사는 아니다, 별일 없어. 너는 내 살림이나 잘해. 라며 날카롭게 대꾸하거나 자리를 피했다. 수진은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만 어머니의 스마트폰에 마이클 스미스라는 이름이 자주 뜨는 것을 보고 막연한 의심만을 품을 뿐이었다. 박은혜 여사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이클이 약속한 곧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고 그의 이야기는 가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고 무엇보다 마이클과의 관계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후였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어리석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꿈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속였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는 틀림없이 한국으로 올 거야. 마이클의 달콤한 약속은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점점 비어갔지만 마이클이 그려주는 환상은 더욱 화려해져만 갔다. 박은혜 여사는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신기루 속으로 점점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은혜 여사의 삶은 마이클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달콤한 속삭임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현실의 딸 수진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간혹 통화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안부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수진은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과 숨 막히는 비밀의 무게를 감지했지만 차마 깊이 파고들지 못했다.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마이클의 금전 요구는 더욱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 한국의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은혜님이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우리는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라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듯한 아름다운 한옥 사진을 보내오며 이곳이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장소입니다. 라고 속삭였다. 박은혜 여사는 그 사진을 보며 이미 그곳에서 마이클과 함께 차를 마시고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상상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폐물까지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은혜 여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혹시 엄마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평소 자존심 강한 어머니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 무슨 일인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박은혜 여사는 우물쭈물하며 한 1,000만 원 정도.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다. 1,000만 원. 평범한 주부인 수진에게도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엄마,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은 왜요? 혹시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박은혜 여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런다. 딸 자식이 돼서 그것도 못해주니? 서운함과 조급함이 뒤섞인 어머니의 목소리에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엄마, 제가 그 돈을 못해드려서가 아니에요. 요즘 엄마 이상한 거 아세요? 밤낮으로 그 사람하고만 연락하고 저희한테는 통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그 사람 정체가 뭔데요?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는 하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는 나에게 유일하게 진심을 보여준 사람이야. 너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외롭게 만들었지만 그는 아니었어. 박은혜 여사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 그건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닥치거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박은혜 여사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래.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해. 마이클만이 내 편이야. 그녀는 더욱더 마이클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날 밤 마이클은 바그네 여사에게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간절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은혜님,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전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약간의 통관 수수료만 지불하면 모든 돈을 찾아서 바로 은혜님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는 눈물을 흘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애원했다. 요구하는 금액은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었다. 바그네 여사가 가진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아파트의 전세금 일부를 몰래 빼돌려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였다. 바그네 여사는 밤새도록 고민했다. 이 돈마저 사라지면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마이클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이것만 해결되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바그네 여사는 겸한 얼굴로 은행을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기적과도 같은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편 어머니와의 통화 이후 심상치 않은 불안감을 느낀 수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주말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잠시 맡기고 친정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바그네 여사는 이미 은행에 갈 채비를 마치고 있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바그네 여사는 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비켜.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엄마가 연락하는 그 마이클이라는 사람, 그거 다 사기예요. 수지는 전날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로맨스 스캠 사례들과 외국인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들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진 도용하고 온갖 가머니설로 돈 뜯어내는 거. 바그네 여사는 수진이 내민 자료들을 거칠게 밀쳐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야. 마이클은 달라. 그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했어. 그녀의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엄마, 수지는 절박하게 외쳤다. 그럼 그 사람하고 영상통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을 다 믿으세요? 그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바빠서 영상통화는 힘들다고 했어. 하지만 곧 한국에 올 거야. 와서 모든 걸 증명해 보일 거라고 했어. 바그네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실 그녀도 마이클에게 몇 번 영상통화를 요청했지만 그는 번번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했었다. 그때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애써 외면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그때 바그네 여사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마이클이었다. 은혜님, 은행에는 잘 도착하셨나요? 돈은 준비되셨죠? 제가 지금 공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바로 은혜님 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바그네 여사는 홀린 듯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수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엄마, 잠깐만요. 그 사람한테 지금 당장 영상통화 걸어보세요. 지금 공항이라면서요? 잠깐 얼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라면 지금 당장 엄마 얼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바그네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딸의 단호한 눈빛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으로 요동치는 의심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신호는 몇 번 가다가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또 끊어졌다. 세 번째 시도 만에 화면에는 상대방이 통화를 거절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뒤이어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은혜님.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통화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순간 바그네 여사의 머릿속을 무언가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까지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경황이 없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길인데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어설펐다. 수진이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보세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박은혜 여사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화면에는 여전히 마이클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텅 빈 눈동자에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 같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녀는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7년간의 꿈, 7년간의 희망, 7년간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박은혜 여사는 한동안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말을 잃었다. 수진이 옆에서 아무리 말을 걸고 위로를 해도 그녀는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만 잤다. 꿈속에서는 마이클이 나타나 다정하게 속삭이다가도 순식간에 차가운 얼굴로 돌변하여 그녀를 비웃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로 그녀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다니던 직장에도 급히 휴가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속인 사기꾼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치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깊은 상실감과 자책감에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다. 엄마,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엄마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박은혜 여사는 잠결에도 딸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한 달쯤 지났을까. 박은혜 여사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수진이 차려주는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가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마이클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고통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과정은 마치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수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휠체어에 탄 박은혜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이 밀어주는 대로 길을 따랐다. 공원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때 길가에 소담하게 피어있는 작은 들국화 한 송이가 박은혜 여사의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꽃이었지만 꿋꿋하게 가을 햇살을 받고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처로우면서도 대견해 보였다. 박은혜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꽃잎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작고 연약한 미소였지만 그것은 분명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희망의 꽃과 같다. 그 일이 있은 후 박은혜 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수진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시 배웠고 이번에는 사기 예방 교육 동영상 같은 것을 찾아보기도 했다. 동네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공유했다. 어느 날 박은혜 여사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 나도 엄마 마음 더 잘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우리 서로 이야기 많이 하고 의지하면서 살자.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박은혜 여사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가끔 밤이 되면 마이클의 달콤했던 속삭임이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설치기도 했고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든든한 딸 수진이 있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했다. 몇 달 후
박은혜 여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강좌에 강사로 서게 되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노인들과 공유하며 그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였다. 처음에는 떨리고 부끄러웠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모습에 많은 노인들이 귀를 기울였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박은혜 여사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늘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평화가 어려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그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미소 지었다.